안녕하셨어요. 간송입니다. 이렇게 다시 제가 녹화를 해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하필이면 요즘 참 다들 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시절이네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조금이라도 어떤 희망도 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도 있으면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에 제가 지난 수년간 방송하면서 얘기했던 대목 중에 뭐 마음을 안으로부터 지킨다, 정신내수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정신내수면 병환 종래요. 이렇게 왜 바깥이 복잡하고 유행병이다, 바이러스다 이런 것들이 창궐할 때 쉽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마음은 내가 좀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일단 사람이 정신내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병이 오기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뭐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신 분들은 소식을 알 수도 있는데 이게 청패배독탕이라던가 심지어도 중국에서 사용한 예도 나오고 한국에서는 지금 일부 배송을 이렇게 또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사스라던가 그때 유행하던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기침 감기약을 이미 10여 년 동안 저 자신과 환자들에게 써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어찌 보면 유행 감기는 맞습니다. 이것이 어떤 치사율이 다를 수가 있고 더 많이 빠른 속도로 번진다는 것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무조건 낫는다라고 하는 걸 떠나가지고 증상을 개선시키고 이미 걸려있는 분이라면 여러 가지 고열이라든가 인후통이라든가 기침, 특히 기침 그런 티피컬한 감기나 독감 증상에 나온 것들은 한약을 복용하셨을 때 상당히 많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희망 아닌 희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 뭐 또 항생제를 먹는데 이걸 같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의논을 올리더라도 말씀드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오늘은 집에 있다 보니까 음식을 이렇게 장만해가지고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이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먹거리인데 어떤 발효 문화, 발효식품 이것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면역 강화 이거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저질환을 낫게 하거나 기저질환을 심지어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효소 음식이나 발효 효소와 연관이 있는지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발효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조금 이따 김치나 치즈의 어떤 예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음식에 원래 갖고 있던 질감 자체가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맛과 향이 바뀌죠. 그리고 말씀드린 어떤 김치나 치즈 같은 경우에 저장 기간이 많이 늘어나겠죠. 저장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이 어떤 영양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독소를 분해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장이 건강하게 된다고 알고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래요. 우리 몸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의 세포를 위협하는 파괴하려고 할 수 있는 물질, 산화 물질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요. 이 산화 물질이란 거는 너무 과격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식사를 했는데 너무 소화가 힘들다던가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 생긴다 그래요. 일종의 생활독이죠. 그래서 이런 독물질들을 산화 물질을 어떤 중화시키고 또 많은 부분에 우리가 효소 억제 물질을 무시하고 그냥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효소 억제 물질도 없애주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한두 가지라도 발효식품을 꼭 챙겨 드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당연히 어떤 신선한 과일, 채소 이런 거 드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합적으로 발효를 한 어떤 배양물, 아예 이것을 전문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어떤 그 체계적으로 몸의 면역 체계를 다지는 길이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만은 발효 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거나 어떤 폐렴에서도 일부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학계에서 증명이 된 예가 있는데요. 여기 미국의 조지아 대학 같은 경우에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락토스 바실루스라고 하는 균이 장내 이익균이죠. 이거를 미리 섭취한 쥐들을 그렇지 않은 것들과 대조를 해봤을 때 폐렴균에 대한 어떤 저항력이 예를 들면은 다른 쥐들은 모두 급격하게 체중 감소가 되고 사망했는데 이 유익균을 집어넣은 쥐들은 사망한 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체중 감소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 어떤 실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과연 우리의 그 장이 건강하면, 그렇다면 면역력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몸의 면역력의 70%까지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 장내 이익균들이 면역 체계와 소통을 해서 우리 몸에 침투한 물질이 바이러스가 환영해야 되는 것인지 쫓아내야 되는 것인지 결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 림프세포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장벽에 존재하는데 GAL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이 림프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항체를 만들기도 하고 감염된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장이 건강하도록 유지를 시켜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주게 되면 우리 그 장내의 이익균들이 이 좋은 먹거리를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단쇄 지방산이라고 하는 그 short chain fatty acid라고 영어로 그러죠. 이런 것이 생성이 돼요. 이 물질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장과 어떤 우리의 면역 체계에 서로 상호 소통을 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면 저는 이름을 짓기를 세포 해독 건강 프로그램이다. 해독 건강 회복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사는 그 생활의 그 현상을 지켜보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예를 들어서 뉴욕 시내에 살고 있는 상황인데 쓰레기차가 잘 오지도 않고 거리에 쓰레기는 쌓이고 악취가 맨날 넘치고 해로운 공해가 가득하고 벌레에 무슨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서 살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음식들, 정제식품, 간편식품, 고기 너무 많이 드시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몸 안에 세포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 세포 안에서 리소솜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리소솜이라고 하는 기관이 작동이 돼가지고 그 쌓인 쓰레기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죽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독이나 궁극적으로는 다 이게 단백질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 이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더러워진 뉴욕 거리에서 쓰레기차가 다시 오고 청소부가 나타나가지고 거리에 쌓인 그런 쓰레기, 악취, 나는 오물들을 싹 청소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 세포 안에 리소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작동은 어떤 오토파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하나 장하고 연관해 가지고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